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정치권 움직임 활발했습니다.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리도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나? 아직 모르세요. 위산 프로젝트. 위에는 마셔 위산 프로젝트 저 오나라와 함께 위센 정답. 위산 프로젝트 위센 남양유업. 여보, 미국 주식 기사난 거 좀 봐봐. 이따 저녁에 장 열리면 그러면 늦지. 삼성증권에선 낮에도 미국 주식 거래할 수 있잖아. 이제 삼성증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낮에도 가능한 미국 주식은 오직 삼성증권.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속,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이번 주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죠. 네. 뭐 시내 교통 상황이 좀 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뒤에 뭐 도착을 할 예정이니까요.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승부 승자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소장님. 예, 저는 뭐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네, 승자이지 않을까. 승자라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국의 뉴스 메이커로 지금 떠올랐다. 네, 그래서 승자로 꼽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또 본안 소송까지 지금 이어서 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볼 때 이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그 향후 행보에 대한 생각이 중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 당 내에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론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매체에서 모든 미디어와 그 매체에서 일단 인터뷰를 빨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시간 분량을 굉장히 길게 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 여론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또 이제 기각이 나오더라도 가처분 예. 신청이 기각이 나오더라도 요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고 지금까지 한 인터뷰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거 외에도 본인이 그 좀 자신이 있는 영역이 있게 된다면 예. 무조건 그 방탄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어떤 고소고발을 더 추가하겠다.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재심 청구 같은 거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예.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그 지금까지 총력전이네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 총력전을 펼치는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현재 전국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이 조금 적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 날 네. 기자회견한 이후에 네. 연일 어쨌든 언론에 등장을 해서 갖가지 얘기 좀 네. 폭탄성 발언들을 계속 내놨는데 예.
오늘은 좀 잠잠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언론에 너무 많이 지금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 피로감도 지금 느끼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좀 독하다 보니까 예, 예. 이미 이제 지금 당내에서도 청년들 간에도 지금 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 10시 청년, 2시 청년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호흡을 고르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번 주 네. 100일 기자회견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정작 윤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면서 예. 이렇게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반응을 이제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처럼 네. 보였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네. 좀 어쨌든 돌려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도부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 체제이긴 한데 대통령실이나 지금 비대위 체제 모두 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너무 나섰을 때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는 그것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지금 자제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적 다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보면서 좀 움직이자. 왜냐면은 그 이전에 근데 그게 옳은 판단이었냐 하는 거죠. 지금 볼 때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또 반응을 해주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역반응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정도의 수준은 서로 이제 좀 아직은 잽 수준의 대응과 반응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예. 패러디하는 식으로 예. 반응을 좀 직자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지금 비대위 지도부나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또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갑자기 뭔 검은 그림자가 확 지나간 걸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검은 그림자의 주인공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오후 시간에다가 비가 방금 전까지 또 억수같이 쏟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퇴근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안전운전 꼭 좀 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급하게 오시긴 했지만은 지금 예.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 소장님은 이번 주 승자다라고 예. 꼽으셨는데 배 소장님은 이게 좀 패자로 꼽으셨더라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네. 참 일이 꼬였어요. 스텝이 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언더독 이펙트 동정 여론을 받고 연민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여론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뭐 익히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도. 네. 근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으로 더 날개를 펴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소장님은 이 지금 현재 여론전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와르르 하락할 때 네. 아주 최근 조사는 이제 임기 취임 100일 즈음에서 실시된 것은 조금 반등 회복세가 이제 보입니다. 근데 네. 전선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도 대결 구도 또 뭐 행정안전부 경찰국도 있고 김건희에서도 있고 너무 전선이 많아요. 지금 윤 대통령의 전선이 많다.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보십시오. 전선이 오세훈 시장도 억울하지만 좀 참아라. 아니 그게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네. 자꾸 합리성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 그 분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장해찬 전선도 생겨버렸죠. 네. 그럼 예. 이렇게 되면 전선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뜻은 이해가 돼요. 근데 네.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이나 또 의혹도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되신 건 아닌 거거든요. 이럴 때의 전략은 제가 시간은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 이럴 때는 따우광 리양후이 도광양이에요. 예. 도광양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40대 중반에 꽃을 피울 수도 있고 50대 초반에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치열한 전선으로 가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이준석 전 대표 선택할래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선택할래요? 그러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 방향으로 몰아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오늘도 여러 곳에서 방송을 했죠. 이제 SNS 장해찬 청년대전 이사장과의 전선이 만들어졌죠. 그럼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나오죠. 여기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또 박성중 의원 이렇게 되면 전선이 넓어지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스마트하고 또 지혜롭고 하지만 뭐 이제 또 자충우돌해서 반감도 많이 샀던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또 선배 정치인들은 에이 억울하지만 왜 억울하면 우리 청년 세대가 참아야 돼요. 다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전선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 손을 잡고 내밀어야 된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타결책을 어쩔 수 없는 보는 건 선택이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두 분이 오늘 뭐 승자와 패자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네. 예. 이준석 전 대표의 현재 여론전 어떻게 보느냐, 뭐 두 분의 시각이 이제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 버렸는데 그렇다면은 배종찬 소장님은 예. 이번 주 승자를 누구로 꼽으셨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뽑았어요. 김건희 여사. 네, 저는 김건희 여사. 진짜 의외였어요. 네, 아니 네, 근데 김건희 그렇게 여사가 뽑은 이유- 뭐한 게 없는데. 뽑은 이유는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들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 고충을 모르실 거예요. 성자를 누구로 뽑아야 될지. 이거 정말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잡니다. 많은 분들은 뭐 나와서 아는 얼굴이 부으신 것 같은데. 아는 내용 떠들겠지 생각하시는데 예.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성자를 꼭 뭔가 긍정적인 양의 이득을 차지하는 사람을 성자로 봐야 될까?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은 성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 영부인 중에서 최근에 또 관련된 조사가 많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만큼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뭐 이건 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한 시사 주간지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압도적이에요. 전문가 일반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윤핵 간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또 대대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보강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막강한 정도의 영향력을 대통령에게 그냥 우리가 대통령을 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볼 때 대통령에게 이렇게 역대 그 어느 누구라도 막강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나는 그 영향력 측면에서 성자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영향력 측면에서. 네, 영향력은 근데 그 상당히 그 좀 부정적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영향력은 있는데 그게 부정적 영향력이라는 조사가 그 취임 100일 여론 그래서 제가 부정적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영향력의 한 발 빼시네요. 크기가 막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서 12, 13일 한 조사 보면 그 여사님에 대한 그 예. 부인 역할 평가에 대해서 29.6%밖에 안 나왔어요. 긍정 평가가. 부정이 61.6%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한 언론사가 그 여사님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취임 100일 동안에 비공개 우리가 여사님 공식 일정들은 몇 개 봤잖아요. 그게 네. 한 10번 안쪽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비공식 일정이 25개였다라는 그 수치를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 지금 비공개 일정이 이렇게 예, 있다? 어딜 다니시나 그런 어. 생각이 들고 100일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김정숙 여사가 똑같이 100일 동안에 비공개 일정이 2개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고 그래서 요걸 이 수치를 뽑아낸 건 이제 경찰청 서울 경찰청의 그 사이드카 지원 그 자료를 가지고 이걸 뽑아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여사님에 대한 무슨 이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게 네. 좀 거론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부정적이다 그러면 다 패자인가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안에 우리가 이걸 성자도 해야 되는데 저게 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저는 좀 더 다른 발상을 해봤어요. 음. 기자회견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의혹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발언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등 반응을 보이는 게 있냐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게 활동하지 마. 더 이상 노출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정치권이나 대통령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김건희 여사가 역대 어느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교를 해도 저는 막강하다. 네.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죠? 어제 네. 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최민희 전 의원도 이제 이 부분에서 기자들이 왜 그런 걸 질문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12명의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강인선 대변인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한테 질문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알고 했다기보다는 좀 더 뭐 논란이 될 만한 질문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선정을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안 한 이유가 대통령실 출입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뭐 이 XX 저 XX 욕설을 대통령이 직접 했느냐 그것도 예.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에서 일절 답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151번의 질문이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 출입할 정도의 기자들이면 대통령의 속성을 아는 거죠. 물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답 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자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묻지도 못하고 답변도 안 할 정도의 그 정도의 엄지척 체리 따따봉. 아니 사실 그 영향이죠. 기자회견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네. 많은 기자들 손든 기자들 안에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짧았죠 사실. 그 짧아서 네. 어쩔 수 없이 뭐 제한적인 시간이다 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원래 그 근데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다는 그래서 잘 방어를 한 거죠, 솔직히. 근데 무난했다. 예, 원래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1시간 반 이상 가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취임 100일이기 때문에 전 2시간까지 생각을 했는데 모두 발언이 너무 길었고 네. 그러면 실제 기자들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분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은영 소장님 패자를 좀 짚어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짚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 그 이제 갤럽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갤럽 조사에서 올랐던데요.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랐고 지난주도 1% 올랐고 2주 연속 올랐지만 여전히 20%대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올랐지만 이걸 올랐다고 우리가 좋아할 상황은 아니다. 예. 근데 오늘 그 북한의 반응 8.15 경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담대한 계획에 대한 반응이 네. 너무 진짜 좀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 아연실색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의 그 해결해야 하셔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는데 정책 아젠다들이 지금 계속 떠올라오고 있고 네. 그 만호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책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주무장관을 교체하는 수준까지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패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참 너무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러니까 뭘 자꾸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분석은 해봐야 물론 이제 그게 분석의 기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인물의 속성 분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참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 당장 국민들이 국정 운영 지표와 관련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도 금방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내용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판적으로 보면 모순, 괴리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각오, 의지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두 글자 소신. 그러니까 그 소신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는 이제 제각각 다르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나는 이대로 쭉 해나갈 테니까 뭐 3년 뒤에 평가를 해주든 대통령 임기 끝날 때 평가를 해주든 그때 난 평가 받겠다. 예. 이런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인선되는 인물도 보면 검찰총장도 이원석 대검차장인데 진작에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고 끝에 안 봐도 비디오 이렇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송옥렬 교수가 낙마를 했는데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또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누가 뭐라든 난 내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뭐 인적 쇄신 안 하느냐, 왜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추석 민심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고 인식하는 목표의 경과 기간은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기다리기가 너무 깁니다. 뭐 판단.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할 때는 그게 변한 거죠. 말이 앞뒤가 맞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고집이 강하고 자기 어떤 판단에 대해서 고수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거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짧게만 왜 그러냐면 대선 기간 때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연기하면 돼요. 연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정치 구단에서 살짝 8단까지 내려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꼭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했는데 그대로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의도 정치문법이나 아주 경륜이 많은 김종인 박사 같은 이 잣대로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재훈 앵커께서 들으실 때도 배 소장 오늘 왜 이래? 근데 이게 저는 현실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현실 분석. 아니, 맞아요. 그런 뭐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큰 담론 같은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지금 8일 그러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그 시장을 가셨잖아요. 민생 탐방 차원에서. 근데 그 아오이 사과를 보시고 연두색 그 사과를 보시고 이게 빨갛게 되는 거냐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너무 잘못된 기대들을 하는 게 아닌가. 정말 그 생활하신 게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거를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대 요구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체를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구나. 이 사과가 이제 빨갛게 익을 것이냐 이제 그걸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요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시 이제 좀 변화할 부분을 좀 살펴보겠다 하는 뜻의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당장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저는 꼼꼼히 그 2번, 3번 유튜브로 반복해서 보면서 분석을 했더니 대통령의 각오 의지는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언제쯤 어떤 식으로는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범화님이 비슷한 말씀을 했네요. 배 소장이 지금 윤 대통령은 변할 것 같지 않다. 국민이 적응하라 하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금 애청자분들의 해석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된 알겠습니다. 거죠. 어떻게 보면. 배 소장님 얘기는 이제 이게 승부처로 이제 꼽은 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얘기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승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자, 이번에는 이제 승부처 얘기를 좀 해보죠. 이은영 소장님, 이번 네. 주 승부처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국정조사를 가져왔는데요. 국정조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이 이제 이거 카드를 꺼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더 한 발 꺼내는 쪽으로 가고 있고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되는 쪽으로 가고 네. 있어서 이게 실제로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금도를 벗어난 정책이다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취임 3개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민주당이 꺼내둔 국정조사 카드에 대해서는 8개 항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지금 꺼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의 내용들이 이제 그 관저공사와 관련한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지 지금 사실 이제 국감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병행적으로 갈지는 실제 이게 진행이 되면은 확실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실행이 될까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이제 얘기도 그런 있는데. 측면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지난 국정조사가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조사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서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들면 민주당이 이건 대선 불복이 아니냐 이렇게 또 역공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카드를 계속 꺼낼까 말까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요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8개의 항목으로 되게 좀 구체화되어 있다.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선 패배 불복도 불복이지만 네.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정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와 또 이게 맞대결 형식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지금 내려왔지만 또 윤석열 이재명의 대첩, 대결, 네. 전쟁 3라운드가 되면 지지율이 또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지층들이 똘똘 뭉칩니다. 아. 그런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네. 높고 이게 이제 재적 의원 4분의 1이 이제 서명을 한 동일하면. 국정조사 네. 요구권이 있으면 하지만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국정조사는 또 국정감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도 참 쉽지 않을 거고 예.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수사 결과가 문재인 정권 관련해서든 또는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지금 검찰 또는 경찰에 네. 수사 그 결과가 지금 9월이 이 수사 경과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9월 예. 10일인가요? 이렇게로 돼 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발표가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더 큰 과오가 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비상대책위원회 상태인데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나선다. 이게 임기 초반에 참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임기 초에 너무 강대강 대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자체가 어떤 이제 여야의 소통의 어떤 하나의 또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서로 빼들어서 아주 그 한랭전선 대 한랭정선의 맞부딪힘을 하반기에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제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서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조정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또 계기. 협상 카드란 얘기예요?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카드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 이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의 이제 채용 의혹 네. 논란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네네. 김정숙 여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구해 올 가능성 있지 상당히 않을까요? 높죠. 맞불이 될 수 있고 지금 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 일반 여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 정권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세세하게 알려지면 아이고 그 당연히 밝혀야지. 이제 여론은 국민들에게 물어볼 때는 뭐 마땅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그렇죠 하고 여론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 낮은 상황에서 받아들일 일은 좀 만무해 보입니다. 이게 짧게 덧붙이면 그 대통령실에서의 활동에 대한 거를 자료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카드를 좀 강하게 빼들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취임식 그 초청 명단에 대해서 폐기됐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명단이 나왔거든요. 특히 그리고 예. 이제 초청자 중에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30명 정도가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 초청받은 사람 중에 또 한 분이 관저 공사 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달라는데 안 주니까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배 소장님, 네. 이번 주 승부처 어디입니까? 저는 이번 주를 좀 다음 주를 예고하는 승부처로 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래도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아무리 네. 그래도 지지율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렇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인적 보강을 지금 예상하기로는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 수석 겸 대변인으로 예. 가동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주가 지나면서 다음 주까지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거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대명에서 거대명이요?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에서 거의 다 이재명. 거의 대부분 이제 이재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거대명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윤명 대첩 3라운드입니다. 대선, 지방선거, 이제는 추석 대전쟁, 보름달 전쟁.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혁신책과 비전을 전면에 카드로 꺼내들지. 그래서 저는 어떤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모양새냐에 따라서 9월, 10월의 정치판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명 대첩 3라운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반등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예. 범진보 진영 대선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재명 뭐 지금 당 대표 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확대명을 넘어서 거대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와의 그 대결 구도가 된다면은 민주당 입장으로서 이게 뭐 유리한 건가요? 제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맞대결이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맞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국가기록물 관리 쪽에 국가기록원에 압수수색 같은 게 들어가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시그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국민들 이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외에 또 그 무당파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높습니다. 이 민생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으로 대결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좀 민생을 중심으로 이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원 80조 개정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당 내에서는 네네.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더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나 또 이른바 친명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팬덤에서는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이야 이거 방탄용 아니냐 또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이제는 거의 거대명이 되니까 네. 당헌까지 바꾸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고 또 하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굳이 이제 기소나 이런 1심 결과 유죄 선고 이런 게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보복과 결정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된다면은 윤명 대첩을 말씀드리는 것은 네. 두 인물의 공통 리스크가 있어요. 두 인물의 리스크가 있다? 어떤 거예요?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일 네. 리스크가 있죠. 또 배우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당대표가 되면 배우자 리스크가 있고 스타일. 왜? 이재명 의원도 발언이나 이런 태도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무당의 나라 실언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무당의 나라입니까? 바지를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히 따져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큰 차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3라운드 대첩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지금 당원 80조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거를 자꾸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는 오늘 검찰총장 인사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인사가 검찰을 너무 그 중요 요직에 네. 인사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80조를 갖고 계속 그 이야기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 인사의 문제점이 검찰을 요직으로 임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부분이. 근데 그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스타일이.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뭐 요직에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인 네. 이제 업무를 통한 그렇죠. 인연이 있었던 그럼요. 인사들이 이제 윤석열 중용된다는 사단이죠. 점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근데 수사할 부분은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죠. 국민도 그걸 알 겁니다. 이것이 부당하고 정치보복 성격인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수사는. 근데 마땅히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말 그대로 참 그 근데 경계선을 어떤 구분하기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만. 정치보복이고 네. 어떤 수사가 정치와 관련 없는 수사 이게 구분이 돼요?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그 주요 검찰총장의 이런 자리에 배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그런 연결고리들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네. 정치 보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떤 정치인도 자기에게 그 향하는 검찰의 또는 경찰의 칼끝에 대해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앞으로 결국 뭐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그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 이정현 같아요. 교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검찰에서 그래서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가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예. 원칙과 증거입니다. 결국 증거 근거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잘 네. 확보가 되느냐 예. 그게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승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